호랭이의 대학원 체험. 오늘은 고려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에 와봤어요. 도대체 철학과 대학원에서는 무슨 수업을 하는 걸까요? 저랑 같이 한번 들어봐요. 아, 교수님이다. 학생들도 다들 여유로워 보이네요. 자, 가보자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적인 인식의 기초에 놓여있는 인간의 영혼의 기본 기능인 그 순수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 이 상상력을 매개로 해서 어느 한쪽의 집관이 잡다, 그리고 다른 한쪽의 순수 통각의 필연적 통일의 조건을 결합한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순수이성 비판은 칸트의 대표작으로 학문으로서의 형이상학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쓰인 책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답하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는 세상을 파악할 때의 경험을 통해서 파악하지만 한편으로는 머릿속의 개념을 통해서도 파악하죠. 문제는 둘 중 어느 한 가지를 택해서 우리의 삶을 설명하면 외통수가 된다는 점이에요. 칸트는 기존의 이론들로부터 새로운 기획을 해서 철학사의 길이 남을 이론을 펼쳤는데 그게 바로 순수이성 비판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할게요. 이번 학기에는 경험에 앞서 작동하는 지성개념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함을 증명하는 순수 지성개념의 연역 부분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경험을 받아들이는 직관과 머릿속 개념을 담당하는 지성 사이에 설정되어 있는 상상력의 문제를 주로 다루면서 연역 부분을 끝마칠 예정이에요. 여기서 상상력은 세상에 없던 걸 상상해내는 능력이라기보다는 표상을 재생하고 종합하는 기능을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구상력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주의사항, 지금은 축약의 축약 버전으로 어디 가서 써먹지는 마세요. 아, 그런 얘기구나? 두 가지가 진짜 이게 정말로 이게 매개인가? 예, 매개라고 그러면 이제 별도의 직관과 지성도 아닌 뭔가 새로운. 그렇다면 순수이성 비판의 구성은 이 직관을 다루는 트랜센덴탈의 에스테틱이 있고, 그 다음에 트랜센덴탈의 로직 안에 아날리틱이 분석론이. 근데 지금 여기 이걸 다루고 있는 하나의 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지성의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성에 더 가까워. 네. 근데 왜 매개라고 이런 거? 앞서 그 상상에서 재생의 종합에서 칸트가 상상력이 없이는 공간 시간과 같은 순수한 근본 표상 자체를 가질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부분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요? 어지럽네요. 이 공간, 시간, 조명. 직관의 형식만 사용할까요? 하나의 표상과 하나의 시간을. 하나의 안에서. 그렇죠. 이미 지성 개념을 벌써 가지고 와서 하나의 시간이나 하나의 공간을 표상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지성을 모방하는 저기는 어떻습니까? 뭐 이거는 명료하죠. 인공지능 할 때 이거랑 이거는 명료하죠. 그렇죠. 얘는 어떻습니까? 직관이라는 약간 러데이터로부터 컨셉추얼 스트럭처로 가는 과정의 매개가 상상력이라고 하는 걸로 전 이해를 했는데, 네. 뭐 기계 입장에서는 사실 러데이터를 입력을 받는 것 자체도 또 매개가 필요하고, 그걸 받아서 보내는 것도 매개가 필요하고, 그걸 받는 입장도 매개가 필요하고, 이거라서 사실 다 관여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그 사람의 상상력이랑 1대1 매핑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칸트에 따른 말은? 네. 예? 아니요. 모기를 잡으려다 실패했습니다. 이 교실의 모기는 사실 내가 아닐까? 왜요? 우리 인식을 지금 모방하고 있는 AI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서 오히려 AI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과정도 오히려 다시 그 일종의 거울 같은 측면인 거죠. 여기 점이 있었네. 근데 이제 1차적 직관에 주어지는 이 감각 내용들이죠. 우리 재생해낸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상상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의 사고물, 순수히 사고물. 우리한테는 이게 지금 구분이 되죠. 그렇죠? 우리한테는 구분이 되는데 이 AI한테는 얘들 전부 다 디지털 전기 신호구만 다.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을 구분해내면,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은 로봇 AI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칸트의 이 상상력에 대한 이 주장은 매우 문제가 많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어떤 주체가 세계를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그 인식의 과정을 순수한 그 형식적인 일종의 구조로 파악을 했을 때 설득력이 없진 않다. 와, 칸트 대단해. AI 번역이 좀 나와서 근데 AI 번역이 철학 번역을 전혀 못하던데요. 언젠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만들어주십시오. 좀 만들어주세요. 좀 쉽게 잡으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Die Ordnung und Regelmäßigkeit an den Erscheinungen, 현상들에 있는 독일어. 그 뉴턴의 물리학의 법칙이 사실은 인간이 자연을 설명하기 위해서 법칙성을 구성한 거죠, 그렇죠? 완전히 뭐 상상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구성해낸 거죠. 근데 그 법칙성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지식 형태로 갖고 있는 거죠. 그 법칙성이 자연 그 자체에 있는 법칙성이 아니라 사고가 떨어지는 것을 봤는데 내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서 사과가 떨어졌다. 아오리 사과가 제철입니다. 아오리 사과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 법칙성을 만들어내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자연을 인식할 수가 규칙적으로 없죠. 이 자연법칙의 객관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이거의 근거는 인식 주관에 있는 이 지식이 과연 이 자연과 일치할까요?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네, 그래서 그렇게 항상하면 네, 자연 자체는 네. 그 자체 같은 거니까 우리가 네. 인식할 수 없고 인식할 필요도 없고 대신 우리가 현상한 자연이랑 자연 법칙이라는 지식이랑만 맞으면은 우리는 불편 없이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불편 없이 사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우리의 지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자연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을.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뉴턴으로 아인슈타인에서 이렇게 뭐 양자역학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 물리학이 발전하게 된다면 점점점 예를 들면 이 자연현상하고 자연과의 간극이 이 X의 영역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자체를 지금 인식해 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볼 것이냐. 교수님, 근데 만약에 우리랑 인식 방식이 완전히 다른 외계인이 있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형식의 물리학이라는 게 있다면 그 외계인들이 파악한 자연이라는 것은 현상도 다르겠죠. 현상도 다르게 나타날 거고 그러니까 지식도 다를 거고 그러니까 저 X라는 것은 영원히 어떤 완전하게 도달할 수 없는 무언가로 남게 되지 않을까요? 영화에서는 외계인도 우주선 타던데? May the force be with you? 네, 뭐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어떤 정근선처럼. 네. 네.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요. 우리 감각기관의 능력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아는 수준에 대해서만 근접이 되고 그게 물론 이제 운이 좋으면은 뭐 실제의 자연 그대로와의 어떤 교차점은 생길 수 있겠지만 그 과학을 발전시킨다는 것, 지식을 발전시킨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칸트식의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절대로 알 수 없는 지역을 진리에 도달하여 가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죠. 교수님이 2번이신가요? 저요? 예, 저는 이거. 좀 믿습니다. 네, 지식의 발전이 세계를 인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과 수업에서 과학 얘기를 할 줄 몰랐어. 만약 우리가 그 질서와 규칙성을 바꿔 말해 우리 마음의 자연 본성을 근원적으로 집어넣지 않았다면 우리는 자연 안에서 그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자연 통일은 현상들의 연결의 하나의 필연적인, 즉 선적으로 일정한 통일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모르겠다. 대학 수업에서 뭘 배워? 공부하는 법을 배워. 책을 읽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토론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랩시란 말이에요. 아직 하프트 내가 강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속 문제를 던지고 이게 맞는 얘기인가? 지금 계속 따지잖아요. 철학은 그 지식의 특징과 지식의 본질과 우리가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는지에 대한 우리 인식 능력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학문입니다. 초월적 의미에서 여기서 트랜스센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 모든 학문들을 메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차원에서
가장 생산적인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관계없이 여러 빛나고 있는 거예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의 내용을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마지막은 감동이었어. 처음 들어보는 대학원 수업. 여러분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일일 체험 끝.